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은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며 평화로웠던 일상이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된 담화는 짧고 강렬했습니다. 현재 국가 안보와 질서 유지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 제77조에 의거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합니다. 이 발표와 동시에 서울 도심 곳곳에는 군 병력이 배치되었고 주요 시설과 공공기관 주변에는 장갑차가 등장했습니다. SNS와 뉴스는 이 소식을 실시간으로 보도하며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한 시민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직장에서 동료들과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뉴스에서 계엄령 선포라는 자막이 뜨는 걸 보고 다들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진짜 현실이라고요? 또 다른 시민은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쉽게 민주주의를 잃을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국민의 행동입니다. 그날 밤 서울 시내의 분위기는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혼란 속에서 일부 시민들은 공포에 떨었고 일부는 행동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엄령 선포 소식은 국회에도 즉각적으로 전달되었습니다. 헌법 제77조에 따라 국회는 계엄령을 해제할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여야 의원들은 늦은 밤 긴급히 소집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를 강력히 비판하며 당 소속 의원들에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계엄령은 헌법과 국민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조치입니다. 국회가 이를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우리는 국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계엄령은 단순한 안보 조치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위험한 도구입니다. 이를 저지해야 합니다. 한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계엄령이 국가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했지만 신중론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이해는 하지만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치는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반영해야 합니다. 이 와중에 국회 앞에는 촛불을 든 시민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국회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국회의 긴급 본회의와 시민들의 움직임은 그렇게 대한민국의 밤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국회의사당 안에서는 계엄 해제를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국회 바깥에서는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평화롭게 항의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회 앞에 모인 시민 중 한 대학생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세대는 촛불 혁명을 통해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나왔어요. 민주주의는 지켜야 할 가치입니다. 한 중년 여성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87년 민주화 운동 때 거리에서 느꼈던 긴장감이 다시 느껴졌어요. 그때 지켜낸 민주주의를 다시 잃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섰습니다. 국회 내부에서는 계엄 해제 결의안을 상정하기 위한 논의가 한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각 국회 주변에서는 긴박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국회의 긴급 본회의는 자정을 넘긴 시점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의원들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놓고 치열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해야 합니다. 계엄령은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이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국회의 의무입니다. 국민의힘 의원 중 일부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계엄령은 국가 안보 위기 상황에서 필요했던 조치입니다. 지금 결의안을 성급히 처리하면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의당의 한 의원은 국민의 목소리를 강조했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국회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이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일 때 국회 바깥에서는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계엄군 일부가 국회 내부로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군 병력은 국회의 창문을 깨고 들어오려 했고 이를 막기 위해 국회 보좌진과 직원들이 소화기를 들고 저항했습니다. 한 국회 보좌관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문이 깨지는 소리를 들었을 때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군인들이 들어오려는 모습을 보고 너무 무서웠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소화기와 의자를 들고 막아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회 내부 시설 일부가 파손되었고 SNS를 통해
그 장면이 실시간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안에서 군인이 창문을 깨고 들어오다니 이건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입니다. 국회의원들과 보좌진들이 위험합니다. 국민들이 더 강력히 나서야 합니다. 국회 안팎의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지만 의원들은 결의를 다지며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한편 국회 앞에서는 촛불을 든 약 2,000명의 시민들이 밤새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들은 평화로운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집에서 뉴스를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이곳에 나왔습니다. 촛불 하나를 드는 게 큰일은 아니지만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두려움을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자유로운 민주주의를 물려주기 위해 이 순간에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지키자는 구호를 외치며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국회의 결정을 기다리는 시민들의 모습은 평화와 단결의 상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4일 새벽 0시 48분 국회는 본회의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표결에 붙였습니다. 결과는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 결의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국회의장은 결과를 발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의 뜻을 따라 민주주의를 지켰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헌법적 책무를 다했습니다. 결의안 통과 소식이 전해지자 국회 앞에 모인 시민들은 일제히 환호했습니다. 우리가 해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만세. 촛불을 든 시민들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계엄령 선포 소식은 해외 언론에도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CNN은 이를 현대 민주주의에서 드문 사례로 규정하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국의 계엄령 선포는 과거의 그림자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BBC는 한국이 자랑하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때 민주주의의 모델로 평가받았던 한국에서 계엄령이 선포된 것은 세계적으로도 충격적인 일입니다. UN 인권위원회는 공식 성명을 통해 한국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계엄령이 해제되자 해외 언론은 한국 국민과 국회의 협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를 국민과 정부의 충돌 속에서도 민주주의가 지켜진 사례로 평가하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CNN은 한국 국민과 국회가 평화롭게 민주주의를 수호한 사례라며 이를 모범적인 사례로 보도했습니다. BBC는 한국의 촛불 집회와 국회의 초당적 협력은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다고 전했습니다. UN 사무총장은 성명을 통해 한국을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국민과 정부의 협력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세계가 주목할 사례입니다. 계엄령 해제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무장한 계엄군은 국회에서 철수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국민과 국회에 단합된 힘이 민주주의를 지켜낸 상징적인 장면으로 남았습니다. 국회 앞에 모인 시민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되새겼습니다. 한 시민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켰습니다. 이 경험은 앞으로도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시민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놓입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전달되었다는 것이 정말 기쁩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목소리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국민과 국회가 함께 민주주의를 수호한 모습은 다른 나라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한 해외 언론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국민과 국회는 평화로운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이는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또 다른 언론은 한국의 촛불 집회를 조명하며 이렇게 전했습니다. 한국의 촛불 집회는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국민의 목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이러한 보도들은 대한민국이 세계에 전한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소중함과 국민의 힘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국민과 국회가 함께 만들어낸 이 역사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더욱 굳건하게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빛을 밝히며
대한민국의 앞날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2024년 12월 3일 저녁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이는 1980년 이후 44년 만에 계엄령 선포로 국내외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계엄령 선포 직후 국방부 장관은 전군의 비상경계 및 대비태세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서울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 군 병력이 배치되었고 국회 주변에도 무장한 계엄군이 배치되었습니다. 국회는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여야 의원 19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합니다. 결의안 통과 후 무장한 계엄군은 국회에서 철수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즉각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아 국회 해제 요구 후 2시간이 지나도록 침묵을 지켰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종교계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나와서 일련의 사태를 설명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엄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체포구금되어 계엄 해제 요구가 무력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국회, 그리고 각계의 노력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하나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한국의 이야기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한국의 민주주의와 국민의 힘을 전 세계에 알리는 커다란 역할을 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의 저력을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